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양주 대모산성에서 궁예가 세운 태봉국과 관련한 유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이어 2달여 만인 오늘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를 가질 이유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경기도 부동산이 2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평균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조정 국면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대모산성은 6에서 7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산성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최근 이곳에서 궁예가 세운 태봉국과 관련한 유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출토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 대모산성터 발굴조사 현장입니다. 지난 5월부터 13차 발굴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지난달 이곳에서 신라말 궁예가 세운 나라인 태봉국의 연호가 적힌 목간이 출토됐습니다. 참나무로 추정되는 30cm 길이의 원형나무를 8면으로 깎아 글씨와 그림을 새긴 겁니다. 목간에 정계 3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정계 3년은 궁예가 태봉국 시절에 마지막으로 썼던 연호입니다. 한 면에는 사람 얼굴, 다른 이제 한 면에는 빗면, 나머지 6면에 8행에 걸쳐서 그 123글자의 글씨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제 26살 먹은 이제 무등이란 사람이 이제 신의 연생 무등이란 사람이 이제 그 대령에게 제사를 지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네. 목간은 절구공이 등 목기 20여 점과 함께 물 저장고인 원형 집수시설 최하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곳이 목간이 출토된 곳인데요. 궁예가 세운 태봉국과 관련해 문헌이 아닌 실제 유물이 발견된 건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가장 많은 면에 가장 길고 많은 글자가 기록돼 있다는 점도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태봉국 목간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모산성이 고대의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유적인 만큼 역사문화도시 양주를 알리는 데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나중에 사실 우리 양주가 그 후삼국 시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역사문화도시라는 것 갖다가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국과 관련된 유물이 처음 출토되면서 약 17년이라는 짧은 기간 존재했던 태봉국과 함께 당시 양주의 역사적 가치도 재조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이어 2달여 만인 오는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범대위는 내년이면 정부가 2014년 미군 기지 이전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속에 인구 급감과 지역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번 총궐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범대위는 동두천시와 함께 국방부 장관과 주한 미국 대사 면담 신청, 건의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두천의 어려움을 알렸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이며 역사라며 정부는 더 이상 동두천에 국가를 위한 희생만을 얘기하지 말고 12월 13일 동두천 시민의 처절한 절규를 똑똑히 들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허위 문서 작성 등 모두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6억 7,900만 원의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한 5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우수 사례도 접수됐는데요. 우수 사례는 민원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 TV 성능 개선 및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입니다. 도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 9월 이후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지나친 공포를 가질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백순영입니다. 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의 80% 이상이 지금 어린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소 낯선 질환인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평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전 연령층에 감염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보통 2, 3일에서 일주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기 증상으로서는 미열, 피로감, 기침,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고 길게는 3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RSV, 라이노바이러스 등이 중복 감염되게 되면은 중증 폐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어린 연령층, 특히 학령기 연령층의 아이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질환이 어린이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가 잘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폐렴균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보통 세균과는 다르게 세포벽이 없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페니실린이나 세파로스포린 같은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대부분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일 이상 투여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2차 항생제, 즉 퀴놀린계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경우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이제 조용한 전파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어떤 것들 좀 기억하고 지키면 좋을까요? 3주 이상 지속되면서 고열이 되고 폐렴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너무 길게 간다고 생각이 되면은 소아과,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세균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방으로서는 일반적인 위생수칙 준수, 즉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습도 조절 등을 잘 해야 되고요. 아프면 집에서 쉬는 것이 제일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확산에 따라 폐렴균 감염증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경미한 임상 증상으로 시작해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엇보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이 26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평균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조정 국면이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내렸습니다.
경기도 역시 26주 만에 0.01%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서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의정부시가 7일 의정부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정담회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향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정담회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참석해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과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시는 의정부시 재정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시의회에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지난 7일 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관해 김동근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023년 9월 22일 시행됐는데 10월 25일에 임명된 박봉수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사사장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주도하기에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청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추진 중인 공개 모집 절차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면 의회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천 지역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번기를 마치고 베트남에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연천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일을 마치고 11월 말부터 출국길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중 연천군 인삼농가 4가족이 함께 일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동탑성 노동보훈사회부 부국장이 이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직접 호치민 공항을 찾기로 했습니다.